네, 요즘처럼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장세 속에서 어떤 섹터, 어떤 업종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섹터 인사이트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주제는요. 생성형을 넘어서 AI 에이전트가 확산되고 있다. 급성장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시장, 그 안에서 왕자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훈 대신증권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AI 액션 플랜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볼까요? 네, AI 액션 플랜이 최근에 좀 발표가 됐는데 네. 요지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조금 늘리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필요한 게 지금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 부분과 관련한 규제들을 많이 푸는 게 좀 핵심 요지 중에 하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발전소를 짓고 데이터 센터까지 연결을 한다고 보면 이제 발전원을 짓고 그 지어진 발전원을 이제 전선을 통해서 연결할 때 고압 전선이 뭐 주거지를 지난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규제들이나 제한 요건들이 되게 많은데 그 부분을 좀 대폭 완화하는 것이 좀 요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내용으로는 이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 단위에서 만약에 조금 규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연방에서의 지원금을 조금 축소한다든가 이제 네파라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가 있습니다. 발전원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영향 절차를 좀 관소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드망 같은 경우에는 전선을 까는 게 지금 제일 좀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연방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이제 그리드망을 깐다든가 이제 규제들 완화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액션 플랜이 좀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I 액션 플랜이 공개가 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AI와 관련해서 하드웨어보다는 올해는 소프트웨어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한 해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AI 소프트 시장 이 성장성을 견인할 요인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네,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 AI 부분이 좀 핵심 분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AI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질문을 하면 답변을 주는 정도 수준인데 에이전트 AI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러면 그거를 다 해결해 주는 말 그대로 하나의 이제 그 에이전트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A 씨한테 받은 메일을 정리를 해서 내가 갖고 있는 B 파일에서 이거를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C 씨한테 자료를 다시 보내줘. 이런 식의 역할을 맡기게 되면 에이전트 AI는 그걸 수행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B2C에서 뭐 빅스비라든가 시리 이런 것들이 에이전트 AI를 수행할 수 있는 뭐 하나의 좀 요건 중에 하나가 되는데 저는 B2C보다는 B2B에서 먼저 에이전트 AI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B2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갤럭시 폰을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갤럭시가 어떤 앱에서 이제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앱과 협력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B2C보다는 B2B에서 턴키로 바로 이제 도입이 되는 게 먼저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AI 소프트웨어에서는 에이전트 AI 좀 주목해 볼 만한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라고 하면 투자자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실 종목이 팔란티어일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 주가 흐름 그동안 워낙에 급등이 나왔는데 월가에서는 계속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가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매수로 접근하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스럽죠? 네, 좀 이제 먼저 좀 아무래도 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열혈 주주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그렇죠. 많이 조심스러운데 일단 개인적인 사견임을 먼저 말씀을 네. 드리고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누가 봐도 글로벌로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온톨로지에 있고요. 온톨로지라고 하면 우리가 기업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어떤 이 언어적인 걸로 해결을 해서 이제 AI와 같이 도입해서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랄까 어떤 철학적인 개념 같은 건데 사실 온톨로지를 통해서 AI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면 팔란티어 이외의 다른 AI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강력한 해자 중에 하나고 실제로 성과들이 잘 나오다 보니까 매출 성장률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 해자에 대해서 성장성에 대해서는 좀 누구도 의심하기 어려운 회사인 거는 분명하나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제가 지금 나온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이 한 3배 정도 오르고 영업이익률이 70%가 나왔을 때 멀티플이 한 80배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가 강하게 나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밸류에이션이 반영이 돼 있고 현재는 위험보다 수익이 높은 구간은 아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국내 기업으로 봤을 때는 국내 AI 소프트 기업 중에 탑픽으로 제시가 되는 게 엠로인 것 같습니다. 엠로는 국내 1위의 AI 기반 SRM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SRM 소프트웨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공급망 관리라고 하는 건 SCM이라고 하고 그 SCM은 처음에 설계 단계의 SCP 그리고 중간에 이제 연계해주는 SRM, 엠노가 사업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에 유통 부분을 관리하는 SCE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SRM 부분에서 엠노는 이제 국내 점유율 한 1위, 저 시장 점유율은 한 40% 이상 정도 좀 추정이 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스마트폰을 만들 때 어느 정도 수요가 있으니까 이 정도 공급을 어디서 받아야겠다고 하는 게 앞에 SCP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협력사들 통해서 이런 부품이 있는 분들은 저희한테 입찰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개발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협력사 유기적으로 이제 관계를 좀 관리하는 게 SRM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내가 만든 물건이 가는 유통망과 고객한테 갈 때까지 부분을 이제 확인하고 체크하는 게 SCE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RM은 구매 공급망 관리 중에 한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국내 안에서 이 부분의 시장 규모는 현재 어떻습니까? 네, 국내는 한 시장 규모로는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규모로 좀 추정이 되고 네. 있고요. 글로벌이 훨씬 규모가 큽니다. 글로벌 같은 경우는 11조 원 이상 규모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전체 글로벌 시장의 거의 절반 정도가 북미 시장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북미 시장이 1위인데 북미 시장 규모가 2위인 독일과 비교했을 때도 거의 한 몇 배 이상 차이 날 정도로 북미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제조업이 자체적으로 없다 보니 협력사들을 많이 이용을 하는 것들이 좀 있다 보니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북미가 가장 많이 발달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와 비교해 본다면 해외 시장 규모가 상당한 것 같은데 이런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엠로의 전략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관세 전쟁이 엠로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이 공급망 네.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가 자유무역 시대에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과 B 지역이라고 있을 때 A라는 데에서 더 값싸고 더 계속 품질 좋은 거를 받아줄 수 있다고 하면 거기서 계속 받아왔으면 됐는데요. 이제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패권 경쟁이 있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는 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겼고 트럼프가 이제 어느 부분에 관세를 하고 어느 부분을 막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공급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었고 공급망 중에서도 신뢰성 있는 지역들 한 부분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 둬야 되는 부분에 니즈가 굉장히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과 비교해서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제 SCM 그중에서도 SRM 소프트웨어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엠노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S에서 23년도에 인수를 했습니다.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SCM 부분에서 앞부분의 계획 부분과 SCE 부분을 이제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RM 부분을 하는 이제 엠노까지 인수를 해서 턴키로 SCM 솔루션을 내놓는 거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 실제로 플랫폼이 케이던시아라고 하는 플랫폼이 나와서 북미 시장까지 이제 진출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작년 이제 12월에 한 건 북미 고객사의 수주를 받았고 올해 3월 또 추가적으로 수주를 받았으며 올해 한 두세 건 이상 북미 고객사 향해서 또 수주가 나올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이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내 시장이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매출의 성장 여력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는 좀 디스카운트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엠노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S와 함께 글로벌 시장을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수주까지 이력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 이슈 계속 지속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도입률은 계속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 차례 추가 수주 가능성을 좀 거론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엠로는 SRM 솔루션 이외에도 클라우드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사업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SRM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할 때
이제 기업 자체에서 서버를 구축하는 온프레스 방식이 있고 클라우드라 그래서 서버를 통해서 네.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클라우드 부분이 좀 성장성이 좀 많이 높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안 등의 이슈로 온프레스를 굉장히 선호를 했었는데 클라우드 도입률도 최근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계속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한 2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앱노 매출에서 사실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매출이 10%가 안 되지만 저는 이제 지금 트렌드를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비중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엠로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구매 솔루션에 여러 AI 에이전트 기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자세하게 풀어주실까요? 네, 아까 클라우드 네. 매출 성장률이 늘어난다고 예상한 거랑 좀 같이 연관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에이전트 AI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의 이제 서버 성능이 좀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업 자체의 온프레미스를 구축하는 것보다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높게 나타날 걸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기능이 좀 더 높아지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GPU라든가 이런 것들의 성능도 올라가야 되다 보니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네. 그렇게 됐을 때 클라우드 사용을 하게 되면 앱노 입장에서는 그게 더 그러니까 ASP가 더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요. 기존의 구축형 같은 경우에는 초기 처음에 구축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낮아지고 에버리지로 이제 구독제 매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앱노의 매출 같은 경우도 좀 스테디하게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전트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단순히 답변을 없는 걸 넘어서 이제 문제를 솔루션을까지 네. 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입률은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증시에서도 투자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안에서 탑픽인 엠로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풀어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엠로의 실적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실적 좀 괜찮습니까?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성장은 한 15% 이상 해서 네. 900억이 넘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90억 정도로 사실 영업이익 성장률은 한 7% 정도로 매출 성장률보다는 조금 낮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북미 시장을 진출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한 이제 마케팅비나 이제 추가적인 판관비가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 매출 성장률에 비해서는 영업이익 성장률이 올해는 조금 더딜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격상 이건 고정비성 성격이고 매출이 늘어나고 고객사만 늘어나게 되면 일정 구간에서는 이제 영업 레버리지가 나타나는 구간이 나오게 될 텐데 그 부분은 올해보다는 뭐 내년, 내후년 정도에 좀 나올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돼서 당장 올해보다는 좀 장기 성장 스토리에서 매출 성장에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제시해 주셨고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엠로의 투자 전략도 중요할 텐데요. 최근 엠로 주가 흐름을 보면 사실 뚜렷한 상승보다는 좀 박스권에 갇혀서 부진한 흐름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간다고 보십니까? 네, 당장 이익 네. 측면에서 이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버리지가 당장 나는 구간이 아니라서 네. 이제 급등하거나 이제 주가가 이제 강하게 올해 당장 오르기에는 쉽진 않습니다. 이익 측면에서 왔을 때는 다만 이제 해외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고 북미에서 이제 고객사가 추가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고요. 사실 올해로 놓고 봤을 때는 주가가 그렇게 오르기는 쉽진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2년, 3개월 시계열을 놓고 봤을 때 결국 영업 레버리지가 나타나는 구간에 왔을 때 그때는 좀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좀 봐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계속 매출 성장이 계속 나타나고 있나 이 부분만 체크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주가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는 계속 박스권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실적까지 다 갖춘 기업입니다. 앞으로의 주가 상승 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박장훈 대신증권연구원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